순천 한복판 220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 향동 문화의 거리. 순천의 중심지 중앙동 구도심의 건물들 외곽에 예전의 모습을 간직한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사람 살던 소리로 북적대던 동네. 하지만 신도시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이렇게 빈 곳이 여기저기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순천 도심 곳곳엔 신비한 마을들이 참 많았습니다. 끝도 없던 골목길,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그곳엔 여러 기억의 집들이 있었습니다. 손에 쥔 곳 없는 가난한 청춘에게도 희망이란 소중한 선물을 줬던 그곳.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던 문화의 거리에 있는 집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문화의 거리 골목 어딘가에 기억의 집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문화의 거리 속 좁은 골목길을 지나 도착한 그곳엔 1920년에 지어졌다는 기억의 집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여기저기 낡고 깨진 허름한 이곳에서 6개월간의 이야기를 써보려 합니다. 마침 기억의 집엔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1920년에 만들어져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집을 지탱하던 기둥도 많이 낡고 약해져 있었는데요. 개중에 많이 내려앉은 기둥을 올리는 작업 중에 있었습니다. 이 기둥을 잘라서 지금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잘라가지고 이거를 돼가지고 있다가 뜯어보니까 지금 이걸 되는 거야. 다시 기둥을 세울 거야. 일단 사포트로 지금 잡아놓은 거고. 튼튼한 기둥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오래된 건물 여기저기에 예전에 살던 어르신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낡고 오래된 잔해 속엔 어르신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합니다. 오래된 건물, 그 속에 깊게 배인 향기는 그대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오래된 건물인 만큼 사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음료도 얻어먹은 김에 어머니께 옛날 이야기를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네. 하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 여기 살았잖아요. 네.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해 주시면 좋아요. 저는 여기가 친정이었는데요. 처녀 때까지 여기서 직장을 다니다가 시집을 35년 전에 동해동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이 동네가 완전히 순천 시내가 다 물난리가 나고 물이 차도 이 동네는 물이 안 찬다 해서 이 동네로 다시 이 집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살면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다면 한 가지만 좀 이 집에 중앙동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아무것도 없어도 부자촌이다. 부자촌이다. 그리고 아이들을 어디다 해놔도 그리 막 무섭고 교통 좋고 병원 좋고 은행 좋고 시장 좋고 그런 점이 너무 좋아요. 어머님이 젊었던 40년 전 이곳은 사람이 북적이던 골목이었다고 합니다. 추억으로만 남은 고생담.
그사이 청춘은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손에 쥔 것 하나 없이 고향을 떠나 세상에 뛰어들었던 그때 우리 어른들은 이곳에 살며 꿈도 차곡차곡 이루어내지 않으셨던가요? 아침부터 날씨가 좋지 않더니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비가 와서 간단한 실내 작업을 제외하곤 다른 작업은 다 중단되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렸는지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마를 타고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고 있으니 어찌나 운치가 있던지 예전에 살던 어르신들은 이런 풍경을 보고 계셨겠지요. 비도 계속 오는데 오랜만에 들어가서 파전에 막걸리나 해야겠습니다. 날씨 좋은 어느 날 다시 찾은 한옥은 공사가 많이 진행되어 새로운 벽이 생겼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새롭게 바뀌고 있는 집을 보고 있으니 어떻게 바뀌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한층 여름에 가까워진 늦봄, 기와 공사가 한층입니다. 주인이 살지 않게 된 후 기와는 많이 낡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지붕 철거 기아 앉으려고 오래된 기아를 걷어내고 새 기아를 올리는 작업. 나무를 근데 왜 다시 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석가래인데 석가래가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다시 석가래를 좀 보강해가지고 위에 이제 흙을 얹어서 기아를. 기와를 얹기 전에 황토를 깔아 수평을 맞추고 그 위에 기와를 얹는 장면을 보니 요즘 친환경 열풍은 이미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게 아닐까요? 바닥에서 나온 온돌로는 담을 쌓고 지붕에서 나왔던 기와로는 담의 지붕으로 재사용하여 새롭게 재탄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기억의 집 공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3개월의 구조 변경 끝에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과 현대의 모습이 서로 합쳐져 새롭게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기억의 집은 새로운 기억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공사가 덜 끝난 어느 봄날, 첫 번째 기억의 집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와보시니까 서울 어떠세요? 물레동 기억의 자식들에서 시 혹시 활동을 완성도 하고 안 계시는 되고 분들이 사람을 왔습니다. 초대했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넓히고 사람들이 마을 주민분들도 오셔서 수 있도록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축하해 주신 감사합니다. 먼 길을 온 시인들을 위해 오프닝 공연도 열렸습니다. 멋진 바이올린 연주가 기억의 집 여기저기에 흘러들어갑니다. 서양 악기가 어쩜 이렇게 한옥과 잘 어울리는지 저절로 감탄이 나오더군요.
축하 공연을 다음으로 시인들의 시 낭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북콘서트 기억의 집 시를 초대하다는 본인의 감정을 전달하고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가장 큰 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미의 자궁에서 불로 태어난 이미 불꽃 1시간 정도 자작시를 낭송하고 기억의 집 첫 번째 손님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분들이 찾아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장재효라고 공사의 막바지에 이르러 기억의 집에 두 번째 반가운 손님들이 왔습니다. 소나기 프로젝트 서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문화예술들의 소나기 프로젝트 팀이 방문했습니다. 소나기 프로젝트 우연히 순천 공연차 왔다가 기억의 집의 소식을 듣고 마을 주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공연 무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같이 놀아주세요. 한번 60평 정도 규모의 기억의 집에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와서 자리에 앉고 함께 공연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조용하던 동네에 다시금 주민들의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문화예술들의 소나기 프로젝트는 한국의 전통적인 감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예술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아티스트들이 모인 창작 그룹이라 합니다. 전통 악기를 통한 공연을 듣고 있으니 정말 장소와 잘 어울리는 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시간 공연을 끝으로 소나기 프로젝트 팀의 공연이 끝이 나고 그렇게 기억의 집 두 번째 초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빌어봅니다. (6월의) 어느 날 한옥공사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지붕 안쪽 시멘트 작업과 벽면 마감 작업에 들어갑니다. 기둥 여기저기 지저분했던 부분을 마무리하고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지붕 조명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빛을 받은 한옥은 한층 더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뽐내겠지요. 그렇게 길고 길었던 한옥 작업도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무더운 여름 시장님께서 방문해 주셨는데요. 기억의 집의 유명세가 시장님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입니다. 어쩌면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모여 또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고 그것이 명소로 발전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기억의 집에 오셔서 이것저것 보시고 화이팅 하라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십니다. 요새 기억의 집이 많이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문화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요. 문화사업 우수 사례 견학을 왔다가 기억의 집에서 배움을 받고자 오셨답니다. 한 분 한 분의 눈빛들이 초롱초롱한 것을 보니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질문들이 오고 가면서 서로 간에 배움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문화가 발전되는 것이 아닐까요? 모두들 기억의 집에 길을 받으셔서 더욱더 좋은 문화사업 하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던 어느 날 기억의 집에
세 번째 초대 손님이 왔습니다. 마을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작은 영화관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기억의 집 그대를 사랑합니다로 영화를 한 편 동네 어르신들로 그걸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영화고 저번에는 북콘서트, 그다음에 전통 타악 연주자, 이번엔 영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준비하는데 오늘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봤으면 좋겠고 음식도 맛있는 것도 준비했는데 통일선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영화 보는데 먹는 건 필수겠죠? 저희 기억의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소중한 분들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분 한 분이 저희한테는 되게 소중하고 같이 또 이 문화의 거리에 상주하고 또 근처에 사시면서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인사도 나누고 그러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자식들 키우느라 제 몸 돌볼 생각도 않고 사셨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만들어진 자리. 오셔서 푹 쉬다 가셨으면 합니다. 짧게만 느껴졌던 2시간. 어르신들과 함께한 그 의미를 생각하며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기억의 집이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번 야간 작업 장소에 기억의 집이 일부 포함되어서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 기억의 집을 찾아주셨습니다. 조용하던 문화의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10년 전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었고 여러 문화 행사들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최초로 야시장이 열렸는데요. 그게 바로 야간 작업이라는 문화 행사입니다.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으로 야간 작업의 막이 열렸는데요. 얼굴도 예쁘신데 연주도 정말 예술입니다. 두 번째 무대로 무더위를 날려버릴 만한 퍼포먼스를 보고 있으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임 공연이 있었는데요. 표정 연기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음식과 공연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즐기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야간 작업도 많은 분들과 함께 숨쉬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도 서서히 식어가던 9월의 어느 날, 기억의 집에 네 번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기억의 집과 가장 잘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바로 김성호 작가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무더운 여름의 막바지, 지인들과 함께 오프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작가님의 그림을 보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명한 가수 친구의 노래를 들으면서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파티에 노래와 술이 빠지면 섭섭하죠. 멋진 노래와 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니 어느 무대에 부럽지 않은 감사합니다. 최고의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올해로 그
그림을 그린 지가 딱 40년이 됐네. 나이가 몇 살 잡섰어? 노래에 취하다 보니 오늘 오픈식의 하루도 그렇게 지나갑니다. 서늘한 봄, 4월에 처음 시작되었던 야간 작업은 유독 덥고 길었던 여름의 무더위를 지나 어느덧 마지막 행사에 다가왔습니다. 기억의 집에선 마이미스트 1세대 류진규 선생님의 공연이 한창이었는데요. 닭갈비와 막국수가 유명한 춘천은 동시에 춘천이라는 지역성을 넘어 영국의 런던 마임 페스티벌과 프랑스의 미모스 마임 페스티벌과 함께 세계 3대 마임 축제로 발돋움했습니다. 1989년 5명이 모여 만든 소박한 이 축제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문화관광축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뽑혔습니다. 이 25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은 1세대 마이미스트 유진규 선생님이셨습니다. 모두들 유진규 선생님의 공연을 관람하고 다 같이 따라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레드카펫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예쁜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을 걷고 있으니 연예인이 따로 없습니다. 보디가드와 함께 등장하는 걸 보니 부럽기도 하고 저기 주인공이 되어보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 둘, 셋 외칠 때 다채로운 포즈로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준비해 주시고, 자, 더 앞으로. 이렇듯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섞인 문화예술 야시장 야간 작업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재미를 통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하였기에 6개월간의 행사를 무사히 마무리 지은 게 아닐까요? 끝난 줄 알았던 야간 작업이 마을 주민분들을 위해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행사에 참여하셔서 다양한 도움의 손길을 주셨던 분들을 초대하여 함께 이야기하고 먹고 즐기는 자리입니다. 저희에겐 리포터로 유명한 김병철님의 구수한 사투리와 트로트를 시작으로 공연의 막도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이 끝나고 야간 작업에서 준비한 감사의 자리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규모는 작지만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금의 행사가 가장 의미 있고 크게 느껴지는 건 저뿐일까요? 그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좀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아요. 현 시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된 문화사업이 풀어야 할 해답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억의 집에서의 6개월은 여러 사람과 함께 호흡하고 웃고 함께하는 만남의 공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겐 삶의 활력소를, 청년들에게는 미래의 꿈을, 아이들에겐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는 공간. 하루하루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오늘도 기억의 집은 천천히 소통하고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기억의 집의 하루는 지나갑니다.